제목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임박. BTC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 ETF는 또 반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보합 흐름 속에 23,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국내 총생산 성장률 등 경제 지표 호조와 테슬라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급등에 따른 열기를 잠시 식히는 모습이다. 27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3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46% 하락한 23,013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9.25%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911.37달러, 최고 23,237.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3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인인풀스택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정치가 26일 사상 최고치인 321AS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300AS 선을 넘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BTC.com 데이터에 따르면 약 3일 뒤로 전망되는 다음 채굴 난이도는 2.75%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난 16일 10.16% 상향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해시레이트란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로 비트코인의 가격,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악재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아크21 쉐어스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 승인 신청을 또 반려했다. 세크는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아크21 쉐어스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지난해 4월 한 차례 반려됐으며 5월 재차 신청했고 11월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세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BTC/USD 일봉 차트 기준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발생이 임박했다. 이는 강세 신호라고 분석했다. 핀볼드는 골든크로스는 단기 추세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랠리 지속을 시사하는 강세 지표라며 역사적으로 골든크로스 발생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기영 크립토콘트 대표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현가치 대비 시장 가치와 같은 온체인 손익 관련 지표를 본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다. 누구도 여기서 큰 손실을 입고 매도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대량 매도한다면 이는 기업 파산, 정부의 압류 등으로 인한 강세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거시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수개월은 더 많은 파산, 인수합병, 카피출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체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최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 시장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비트코인 하락에 XRP 0.40달러 선 위태. 미 변호사 리플, 세크 소송서 확실히 이길 것. 리플 코일리더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0.40달러를 위협받고 있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27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03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57% 하락한 가격이다. XRP의 시총도 약 2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은 1.82% 떨어진 22,7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 액전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CBDC는 특정 토큰으로 표시되는 IOU 형태로 XRPL상에서 발행될 수 있으며 CBDC는 XRPL에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이 사용자의 CBDC 입출금을 위해 XRPL의 게이트웨이를 열어 CBDC는 XRPL에서 XRP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또 CBDC가 XRP에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물론 근거는 없으며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위와 같은 답변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닉 트위터의 미 증권거래위원회 리플 소송이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거대 기업인 리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리플 세크 소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맡고 있다. 제목 FTX 채권자 명단에 한환경부, 삼성, 김앤장까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도 등재.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6일 FTX의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목록을 연합뉴스가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가 채권자 중 하나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힌 주소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와 일치한다. 삼성전자의 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FTX 채권자로 올랐으며 명단에는 이 회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사무실 주소가 적혔다. 마운틴뷰는 구글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 지역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 컨설팅법인 EY-안녕 및 31PwC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 한국 업체로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 업체인 디그제큐티브 센터, 뱀타고 등이 있었다. 다만 이들 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채권자로 등재됐는지, 실제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브스는 이번 명단 공개로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트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FTX 채권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기소되기 전까지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회사, 언론 매체들의 돈을 빚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FTX가 한때 광고, 스폰서십, 유료 파트너십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우리가 FTX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왜 우리를 채권자로 등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구글과 애플, MS 등 업체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FTX 파산을 신청한 뱅크먼 프리드를 바하마에서 붙잡아 미국으로 송환한 뒤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상환하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부인하고 있다. 제목 파산 FTX 채권자 명단에 환경부가 법원서 무죄 주장한 사기 혐의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 작년 11월 파산한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우리나라 환경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환경부는 FTX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세부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명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산하위원회가 부명의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기금 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FTX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는 당사자가 채권자로 등재된 배경이나 채권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고 채권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다. 명단에 오른 한국 정부 부처는 환경부뿐이다. 한국 환경부 외에 일본 환경성, 재무성, 법무성, 인도 재무부, 베트남 재무부, 과학기술부 등도 채권자로 등재됐다. 제목 미 작년 통화량 역대 첫 감소 인플레 완화에 좋은 조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 미국의 광해 통화량이 역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집계한 지난달 M2 통화량은 21조 2천억 달러로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474억 달러 줄었다. 이는 5개월 연속 감소이며 이에 따라 작년 연간 M2 통화량은 관련 기록이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M2 통화량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3천억 달러 가까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로는 5,300억 달러 이상 각각 줄었다.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외에도 머니마켓 펀드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 자금을 포함한다. 앞서 연준은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M2 통화량은 팬데믹 직전보다 6조 3천억 달러, 40% 급증했다. 연준은 이후 지난해 6월 475억 달러 규모로 양적 긴축을 시작했고 9월부터는 양적 긴축 규모를 월 950억 달러로 늘린 상태다. 로이터는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며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라는 학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통화 완화 정책으로 M2가 80% 넘게 늘어나는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넘은 적이 없었던 만큼 이런 이론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통화 공급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심해졌고 지난해 통화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연준 랩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초 팬데믹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예측됐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통화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화에 큰 움직임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서도 그렇다면서 최근의 통화 공급 진정세에 대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토머스 사이먼스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공급 변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훨씬 덜 단선적이라고 말하는 등 유보적 입장도 여전히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제목 작년 12월 은행 예금, 대출 금리 동반 하락, 정점 지났나.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둔화하면서 지난해 말 은행권의 예금, 대출 금리가 거의 1년 만에 모두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56%로 한 달 새 0.08%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은 같은 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대출금리가 은행채 등 지표 금리 변화와 단기물 비중 확대 등으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대출금리가 0.9%포인트,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0.17%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0.03%포인트 오히려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1%포인트 내렸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0.1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창현 한은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전반적 대출 금리 인하에는 은행채 등 지표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금리 모니터링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저신용 차주 비중 확대 등으로 보증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가 올라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의 추세적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가계대출 금리까지 하락세로 전환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43.2%로 11월보다 6.4%포인트 커졌다.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늘어난 데다 고정금리의 지표인 5년물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도 연 4.29%에서 4.22%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금융채 등 시장 현금융상품 금리가 4.30%에서 3.97%로 0.33%포인트 내렸다. 박 팀장은 예금금리 하락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권고와 은행채 발행 재개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34%포인트로 11월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수신금리보다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 금리가 0.20%포인트, 총대출 금리는 0.24%포인트 각각 올라 예대 금리 차가 0.04%포인트 더 벌어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 중에서 상호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연 5.70%로 한 달 새 0.12%포인트 내렸고 상호금융 예금 금리도 0.1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0.05%포인트, 0.04%포인트씩 예금 금리가 높아졌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2013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팀장은 저축은행 금리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도쿄 1월 소비자 물가 4.3% 41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가 1월에도 4%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일본 총무성은 도쿄 23구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981년 5월 이후 4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39.7% 올랐고 전기요금도 24.6% 상승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은 7.4% 올랐다.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엔화 가치 하락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 상승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제목 폴리곤의 매티크 급등, 왜? 솔라나 시총 제쳐.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폴리곤의 매티크 토큰이 거래 급증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폴리곤 코일리더스 시가총액 10위 암호화폐 매티크는 27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0.75% 급등한 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매티크는 지난 7일간 15.60% 올랐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96억 달러로 솔라나를 제치고 톱10에 위치해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토큰 터미널 데이터를 인용, 폴리곤 네트워크 1일 활성 이용자가 34.4만 명으로 바이낸스의 BNB 체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매티크는 올 들어 48%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매티크의 이날 랠리는 거래 급증에 더해 에토스의 APT 토큰이 400% 이상 지속고 팬텀의 FTM이 약 145%, 비트코인이 거의 40% 상승한 암호화폐 시장의 1월 상승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인데스크는 폴리곤의 영지식 증명 EVM의 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달 도우를 증가시킨 폴리곤에 발표된 파트너십 및 출시도 가격 인상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면서 메인넷 출시는 2023년 초로 예정돼 있고 ZK EVM 공개 테스트넷은 지난해 10월에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인덱스 플랫폼 교차의 성장 총괄 찰스 스토리는 아직 토큰을 발행하지 않은 폴리곤 기반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며 이들이 토큰을 발행하면 활성 이용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 데이터 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폴리곤은 현재 약 11억 달러의 DBL을 보유하고 있다. 제목 23,000달러 유지한 비트코인, 투심 중립 탐욕 전환. 지난해 3월 30일 이후 처음.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보합 흐름 속에 23,000달러 선을 유지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열기를 잠시시키는 모양새다. 투자 심리는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이다. 26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다.
탐욕 단계는 지난해 3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33% 하락한 23,0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9.46%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911.37달러, 최고 23,237.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43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제목 CM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97.6%, 3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82.5%. 1월 2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7.6%에 달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도 82.5%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미증시 GDP 보조, 테슬라 급등속 상승, 나스닥 1.7% 마감, 비트코인 23,000달러 유지. 미국 증시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테슬라 주가가 11% 급등한 가운데 상승했다.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57포인트 오른 33,949.4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21포인트 상승한 4,060.43으로 나스닥 지수는 199.06포인트 뛴 11,512.41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국내 총생산 등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체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2.9%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 증가를 소폭 웃돌았으며 3분기에 3.2% 증가를 밑돌았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난해 1, 2분기에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후 3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소식에도 실업 지표도 여전히 견조했다.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6,000명 감소한 18만 6천 명에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만 5천 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지난 1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보다 5.6%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2.4% 증가를 웃돌았다. 다만 이는 보잉의 여객기 수주가 반영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운송장비를 제외한 1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보다 0.1% 줄었다. 또한 기업의 투자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전월보다 0.2%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가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올해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급망 차질이 없다면 올해 200만 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11%가량 올랐다. IBM은 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고 순이익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는 회사가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고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2% 이상 올랐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미국 생활용품 업체 베드베스 앤드 비욘드의 주가는 JP모건 체이스로부터 채무불이행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22%가량 폭락했다. 인터넷 뉴스 매체 버즈피드의 주가는 오픈 AI와 손잡고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20%가량 폭등했다.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따르고 있어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IBM은 전체 인력의 1.5%인 최대 3,900명까지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업체 다우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00명가량을 감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도 2,800명가량의 감원을 발표했다.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도 인력의 7%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장이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BMO 패밀리 오피스의 캐롤 슬라이프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의 이날 GDP 성장률은 경제가 연준의 공격적인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크프로 리서치의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CNBC의 예상보다 개선된 GDP 수치로 인해 투자자들은 꽤 완만하면서도 가벼운 침체를 잘 헤쳐나가 시장이 더 깊은 약세장으로 내몰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미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8.1%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35포인트 하락한 18.73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보합 흐름 속에 23,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27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01% 오른 23,030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9.49% 오른 가격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마인인풀스택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추정치가 26일 사상 최고치인 321AS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300AS선을 넘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BTC.com 데이터에 따르면 약 3일 뒤로 전망되는 다음 채굴 난이도는 2.75%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난 16일 10.16% 상향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제목 미지표 호조 중 수요 회복 기대로 상승. 국제 유가가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중국의 원유 수요 기대에 상승했다.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6센트 오른 배럴당 81.0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이틀 연속 올랐으며 지난 15거래일 중에 12일간 상승해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종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2.9%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 증가를 소폭 웃돌았으며 3분기에 3.2% 증가를 밑돌았다.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유가를 계속 지지했다. 이날 글로벌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은 춘제 연휴 기간 여행객이 크게 증가하고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귀향객들이 복귀하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항공권 예매가 작년 동기보다 33% 증가해 2019년 같은 기간 예매량을 넘어섰다. 열차표 예매도 작년보다 27% 늘었고 일부 인기 노선은 대부분 매진됐다. 춘제 연휴 첫 나흘간 호텔 예약은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주요 관광지 입장권 판매도 작년보다 50% 증가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수요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PI의 샘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도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중국 수요가 아직 현재 시장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유가 강세 체계 기대가 계속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생산 쿼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가를 떠받쳤다. 전날 로이터 통신은 2월 1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에서 기존 쿼터에 변화를 주지 않은 방침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톤엑스는 보고서에서 해당 소식은 중국의 경제 재개방을 고려할 때 전방위로 원유의 강세 전망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제목 국제금값 거침없는 상승세 온스당 2,000달러 고지 최고가에 근접 중.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금값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절정기였던 2022년 8월에 기록한 최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6일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940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한 수치이다. 금값의 상승세가 계속돼 2,000달러 고지까지 넘어선다면 역대 최고가인 2,069달러도 사정권에 들게 된다. 금 투자는 인플레이션 시기의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히지만 지난해에는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 국채는 안전성 측면에서 금에 버금가는 데다가 이자라는 과외 수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달러화의 강세도 외국 투자자들의 금 투자를 저해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데다가 달러화도 지난해 9월에 비해 10%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경우 금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도 금값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비롯해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이 최근 금 선물 시장에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이외에 은과 백금 등 귀금속 가격도 함께 올랐다. 은의 경우 최근 3개월간 25%, 백금은 15%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변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짐 스틸 HSBC 귀금속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향후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더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금 투자자들이 실망할 것이라면서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테슬라 주가 실적 호재에 11% 급등 시총 5천억 달러 회복.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26일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회복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10.97% 상승한 160.27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160달러대로 마감한 것은 작년 12월 1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테슬라 시장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5,022억 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전날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은 이날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과 수요 전망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며 테슬라가 올해 경기 둔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는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65% 추락했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여기에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오너리스크가 대도하면서 낙폭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테슬라가 지나치게 과매도됐다는 분석과 함께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제시됐고 미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테슬라도 그 흐름에 올라탔다.